네, 이와 함께 몸의 전반적인 상태도 잘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원장님, 그렇다면 이런 조루증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조루증의 원인은 아주 매우 다양합니다. 앞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남자들 30% 정도가 조루증으로 힘들어 한다고 할 정도로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조루증의 첫 번째 원인은 체질적인 문제입니다. 교감신경 흥분형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사상의학적으로 말하면 소양인 체질에 해당이 됩니다. 이 소양인 체질의 성격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열이 많고 굉장히 성격이 급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쉽게 발기도 될 뿐더러 그에 비례해서 빨리 사정도 하게 되는 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신경의 자극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이 많죠. 빨리빨리 일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식사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런 빠른 그 문화 때문에 조류증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일본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나 한국 남성들이 많이 앓고 있는데 그런 빠른 문화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첫 번째 관계에서 빨리 사정된 그 트라우마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갖게 되면 매번 할 때마다 조급증이 나고 그다음에 내가 빨리 사정하지 않느냐 하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런 조루증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성기 자체의 민감성입니다. 저희가 한의원에서 이제 조루나 발기부전을 치료할 때 보면 본의 아니게 성기를 만지게 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게 돼서 보면은 그 기두 부분 밑에 그 뿌리 부분, 고안 부분이죠. 이런 고안 부분에 실핏줄이 너무 얇아서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쉽게 반응하고 쉽게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반응을 해서 쭉 흥분한 게 올라갔다가 안정됐다가 이제 오르가즘 느끼고 사정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조절이 안 돼서 금세 사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까 비뇨기과에서 말하는 어떤 신경 차단술이라든가 필러라든가 자기 지방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청소년기의 무리한 자위 행위인데 의외로 많습니다. 앞으로 문화가 더 발달할수록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가끔가다 그 자위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심지어 하루에 2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위 행위를 할 때 편하게 하진 않겠죠. 이렇게 숨어서 한다든가 몰래 한다든가 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게 몸에 배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성생활 했을 때 자기는 10분, 20분, 30분 하고 싶은데 1분, 2분, 3분 내에 사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위행위가 조루증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거나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 받거나 해서 우리 몸의 진기, 정기, 원기가 고갈된 상태도 조루증의 원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루증은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이기 때문에 상담을 잘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김웅채 원장님, 이렇게 조루증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어떠한 치료 방법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조루증의 치료도 역시 정확한 진단 하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루증의 치료는 침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또는 약침이라든지 또는 캡슐형으로 된 한약이라든지 또는 연고제 또는 상담치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침 치료 중에서는 일반 채침도 있고요. 또는 사암치법도 있고 이런
경우들은 이제 환자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면 될 거고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봉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봉독침 말씀드렸는데요. 이 봉독침의 효과 중에서는 특히 이제 그 성분 중에 아파민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경도 해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무디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기가 좀 예민했을 때 나타나는 조루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봉독침 같은 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또 약침, 다른 약침으로는 이제 섬수 약침이 있습니다. 두꺼비의 분비물을 뽑아서 쓰는 건데요. 이 섬수 약침의 특징은 성분 중에는 세로토닌을 분비를 갖다가 촉진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리가 말하는 그 흥분에 관계되어 있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그 조루증이라든지 또는 우울증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섬수약침을 맞음으로써 세로토닌 분비도 항진이 되고 신경도 좀 안정이 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한약인데요. 한약은 체질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과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는 아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들은 좀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처방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캡슐형 한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탕약이 좀 휴대하기가 좀 불편하죠. 이런 경우에는 좀 휴대가 간편하게 하는 캡슐형 한약이 있는데 그 효과는 과항진되어 있는 것을 좀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방 연고제 크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생약 제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피부를 통해서 약의 흡수를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기존에 이제 그 조루증에 쓰는 연고들은 단점이 좀 있는데 그 시간을 좀 맞추기도 또 힘들고 또 하나 너무 좀 과하게 도포를 했을 때는 상대방에게도 약간의 좀 무디게 마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성관계 시 만족도가 서로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한방에서 만들어진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 조루증뿐만 아니라 또는 전립선염 또는 발기부전에도 응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이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심리적인 원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요법이라든지 또는 인지행동치료라든지 명상기법 같은 게 굉장히 좀 고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딘지 모르게 쫓기는 느낌, 또 잘해야 되겠다 강박관념 이런 경우는 심리상담을 해서 좀 안정화 시켜줄 수가 있고요. 또 성에 대해서 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성에 대해서는 친구들끼리 그 지식을 좀 공유하다 보니까 정확한 성 지식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인지 행동 치료로 인해서 교정을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명상 기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시민성 조루증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처방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아론 원장님, 또 앞서 김우성 원장님이 한약 처방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한약 처방에는 어떤 한약재들이 쌓이나요? 네, 방금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루증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있고 따라서 조루증의 원인에 따라 체질에 맞게 처방을 해야만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원인에 따라서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교감신경이 과항진된 부분, 그리고 피로가 누적되거나 체력이 저하된 그런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에 맞춰서 각각에 맞게 한약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모려, 용골, 연자와 같은 한약재를 이용할 수 있고요. 교감신경이 과항진된 경우에는 황련, 숙주황, 목단피 같은 한약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피로가 누적되거나 체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녹용, 산수유, 파극 같은 몸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약재를 이용하면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